민은사 직원이라면 초록색 하나 근데 너무 현관인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근데 예뻐. 갑자기. 지금 하고 있는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연차였는데 그때는 분명히 6월이었거든요. 맞아. 근데 주말 지나고 보니까 7월이 됐어요. 돼버려가지고 이제 상반기가 끝이 났다라는 것이 인력 뜯을 때 실감했어요. 반이 없어졌네? 이런 생각. 그니까. 심지어 7월 1일도 아니고 7월 3일이잖아요. 눈을 떠보니 상반기 결산을 또 할 생각을 하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전 상반기 되게 길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약간 끝났다 싶기도 하고 어젠가 기준으로 26주 적금을 들면 딱 1월 1일에 만기래요. 그러니까 올해가 26주가 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때 상반기가 끝났구나 확 왔어요. 그러면은 1월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밤비에서 리베카 솔릿의 오엘의 장미랑 야만의 꿈들이 동시 출간이 됐었어요. 오엘의 장미는 리베카 솔릿이 조지 오웰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작가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장미 나무를 심는 작가였다.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리베카 솔릿이 이제 거기에 꽂혀서 초점을 맞춰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장미로 새롭게 보는 조지 오웰이기도 하고 오웰에서부터 시작된 장미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장미가 장식적으로 화려하고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빵과 장미를 달라라는 구호에서는 참정권을 의미하거든요. 장미가 좀 그런 식으로 장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와요. 리베카 솔릿 책을 읽을 수 있는 가이드 맵을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이 책 다음에 이 책을 읽는 게 재미가 있고 이 책과 이 책은 페미니즘 내용적으로 이어져 있고 요거는 예술 비평적으로 이어져 있고 이렇게 다 가이드 맵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어떻게 출발을 했냐면 야만의 꿈들이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야만의 꿈들은 그 후 내가 쓴 책 대부분이 뿌리를 두고 있는 출발점이다. 이 문장에서부터 이 가이드 맵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게 지도 컨셉이다 보니까 저희가 스티커도 하나씩 드렸었거든요. 발자국 스티커가 있어서 읽었으면 그 발자국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었어요. 저희도 갖고 있었는데 아직 못 읽었던 책들도 있잖아요. 이거 있으니까 저도 다 진짜 읽어보고 타출판사 책도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그 해야 하는 말 리베카 솔릿 작가님께서 직접 저희의 맞아. 지도를 보시고 리트윗을 하셨어요. 맞아. 독자분 한 분이 이런 가이드 맵이 있다, 밤비에서 이렇게 굿즈를 만들었다라고 트위터에 올리셨는데 그거를 이제 리베카 솔릿 작가님께서 서치하시다 보셔서 그걸 리트윗을 하신 거예요. 와우. 그래서, 네. 아니 진짜 와우. 이 가이드 맵 뭐야? 나 진짜 이거 이거 어디서 받아볼 수 있어? 이러면서 직접 이제 리트윗을 해서 저희 밤비는 이제 다 성공이다. 네, 이거는 성공이다. 진짜 성공한 네. 굿즈다. 네, 올해 그치. 상반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저자가 감탄할 정도의 굿즈라면 그러니까. 그래서 직접 그 굿즈만 따로 EMS 배송으로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편집부에서. 리베카 솔릿의 덕후이신 거예요. 이 편집자님도. 그래서 사람들이 덕후는 덕후가 알아본다고. 그래서 그때 막 성덕이 되었다라고 실제로 편집자님 맞아요. 말씀하셨고 저희 밤비 책탈에 들어가면 또 그냥 보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PDF로 지금 무료 네. 배포도 해가지고. 2월에 대한 뭐 다른 얘기가 또 있을까요? 2월 민음사에서는 올해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랑 협업을 1년짜리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2월이었어요. 올해 딱 그 시작하는 공연이. 그래서 그게 지금 기억에 나는데 우리는 책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고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공연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하는 공연에 민음사 세계문학 점집 도서를 매칭을 해서 그걸 패키지 상품으로 파는 거예요. 대박. 결합 상품으로 구매했을 때는 조금 더 저렴하게 혜택을 드리는 거죠. 작년 8월인가? 브람스 판타지라는 공연으로 먼저 협업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게 시작이었는데 진행을 하고 나서 반응이 내부에서 좋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올해는 장기 프로젝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런 거 협업할 때마다 저희는 이제 내부에서 항상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또 그 멤버십 회원들한테 혜택이 될까? 클럽 회원들한테 조금 더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드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감사하게 북클럽 회원분들한테 할인, 히든 링크 같은 거를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연락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담당자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혹시 그냥 이게 문자로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다른 데 또 소개가 된 게 있나요? 이러면서 연락을 주셨길래 왜요? 그냥 문자로만 나갔다고 했더니 지금까지와 다른 어떤 반응이 있었던 것이죠. 그 예매한 결과가 평소에는 20-30명 이렇게
했었다고 하면 이번에 이제 100명이 넘는 분이 예매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측에서도 일에 없던 일이 그 결과가 나오니까 무슨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냐 그래서 아니요 그냥 북클럽 오픈하고 나서 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다. 하반기에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 많은 관심. 네. 인사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3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 3월에도 사북에서 좀 큰 행사가 있었어요. 최재천 교수님의 다인의 사도들이라는 책이 나와서 과학 유튜버 개도님이랑 최재천 교수님이랑 같이 북토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다인의 사도들이라는 것은 이런 책이고요. 최재천 교수님께서 리처드 도킨슨, 스티븐 핑커, 헬레나 크로닌 등 12명의 다인주의자들, 과학자들을 인터뷰한 인터뷰집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왜 다인을 읽어야 되고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해 주신 것들이거든요. 직접 다인이 지은 책을 읽기 어렵다면 그 전에 한번 이 책으로 입문해봐도 좋을 것 같은 책이에요. 문과생들이 읽어도 쉬운 책이고 저도 사실 이렇게 큰 북토크는 처음이고 200명 하는 그런 대규모 북토크였는데 거의 500명 가까이 신청을 하셔서 실제로 이렇게 무료로 북토크를 하면 좀 노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다 참석을 하셨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이제 궤도님이랑 최혜천 교수님이다 보니까 거의 북토크 또 1시간 반 전부터 와서 언제 이제 언제 올 수 있냐고 해가지고 그 오프라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맞아요. 끝한 장면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매일 아침 수치로 보잖아요. 아, 이 책에 몇 부가 나갔다. 이걸 보는 거랑 이 책을 진짜 내 눈앞에서 사 들고서 맞아요. 막 작가님의 사인을 막 직접 받고 보면 여기에 플래그 맞아. 엄청 붙어있는 맞아, 책, 맞아, 막 맞아. 너덜너덜해진 책을 들고선 이렇게 와서 있다라는 걸 보면은 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피부로 와닿는. 근데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저희는 없으니까. 저희는 뭐 다 일본, 뭐 미국 이런 데 계시고 스티븐 킹 할아버지는 글만 쓰고 안 오시고 이런 거 보면 되게 부러워. 200명 이렇게. 장단점이 있어요. 다음 달로 넘어가 볼까요? 아, 근데 그 3월에 또 갑자기 과학에서 세미콜론으로 넘어가 보자면 세미콜론에서 후암동 산신집 진민석 작가님의 오늘 이 계절을 사랑해라는 책이 나왔었는데 미니 쿠킹 클래스를 했었다. 세미콜론이랑 사이언스 무슨 밤비 바빴네요. 바빴어요. 상반기 지금 보니까 상반기가 너무 바빴어요.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네. 많았네. 그 책이 어떤 책이에요? 어떤 게 담겨 있어요? 요리서인데 그거 한 권이 있으면 봄에는 이거 해 먹어야지, 여름에는 이거 해 먹어야지. 책 한 권 펼치면 다 나올 수 있는 작가님께서 트위터에 올리셨어요, 레시피를. 근데 이게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그게 엄청 RT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유명해진 요리들이 제철 요리 4계절을 나눠서 지금 책에 다 실려 있어요. 얼마 전에 호정 씨가 향비실배 요리대회에서 했던 장어 없는 장어 덮밥, 그게 나온 책이에요. 작가님의 집에 직접 5명의 독자님만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한 다음에 책에 나오는 요리들을 직접 시연을 해주시고 그걸 다 같이 먹고 막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5명을 뽑는데 한 20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고 작가님이 직접 그거를 다 읽어보시고, 본인이 직접 뽑고 싶다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거기를 갔어요. 그 북토크를. 진짜 또 인사분들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되게 느껴지나요? 느껴지죠. 발상 자체가 너무 이야. 이해요. 자기 집에 초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다. 원래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독자들하고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벌써 초겨울 지나고 4월로 넘어가면 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각자 브랜드에게? 저희 얘기할 차례가 됐는데 잠깐 여기 좀 5월에 눈물을 마시는 새 출판 20주년 특별판이 황금가지에서 나왔어요. 그거를 준비하느라 저는 1, 2, 3월을 바쁘게 지냈고 눈물을 마시는 새가 하이텔 선생님들 아실까요? 하이텔 시절부터 써진 판타지 소설인데 한국판 반지의 제왕이다라는 얘기를 듣는 소설이고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엘프, 드래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눈물을 마시는 새는 도깨비, 이제 닭 모양을 한 레콘 이런 종족들이 나와서 그 종족과 사람이 모험을 떠나고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 요거 20주년 특별판을 준비하는데 굿즈를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책 내용에 윷놀이에 맞춰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비유를 많이 하세요. 육가락이 어떻게 던져지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윷놀이를 진짜 만들자. 종족별로 윷말을 만들고 소설 속에 나오는 지형을 이렇게 윷놀이 유판으로 다니는 걸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윷놀이를 만들려고 업체를 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원소주 윷놀이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컨택을 해가지고 윷놀이를 만들게 됐고 그게 엄청 팬들한테도 반응이 좋아가지고 윷놀이를 같이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했어요.
20주년판 한번 장정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원래 4권인데 그거를 2권으로 만들었고요. 저희 초판이 진짜 권수가 많았는데 작가님이 친필 사인을 다 해주셨어요. 열정이 진짜 대단하시네. 네네. 근데 이영도 작가님은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책을 다 친필 사인을 저희가 부탁하면 다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작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사인이 있는 거면 100%다 이영도 작가님이 직접 해주신 사인본이고 또 추가로 후속작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후속작은 아니지만 요거 관련된 외전 같은 이야기들도 또 수록해가지고 20주년 특별판을 만들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이 팬들은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좋아하셨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하이텔 시절에 쓰여진 소설이다 보니까 팬덤이 되게 나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이 책은 유입이 계속되고 어린 분들도 이 책을 되게 좋아하시고 판타지 소설 이런 거 하면은 남성 독자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성 독자분들도 많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옛날 소설 읽다 보면 우리가 이것 좀 불편한데 싶은 지점이 있잖아요. 2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인데 이 소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도서관에서도 완전 느꼈어요. 이 굿즈가 맞아요. 엄청 많이 판매가 맞아, 됐잖아요. 맞아요. 저도 좀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장르 문학은 좀 남성 독자가 많을 거라고. 근데 진짜 제 또래 여성분도 많고 젊은 여성분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탄탄한 팬덤 덕분에 한국 출판 단행본 중에 제일 높은 금액을 받고 외국에 수출을 하게 되었어요. 유럽이랑 이런 데서 이 작품을 번역을 해가지고 나올 일이 기다리고 있고요. 네. 이제 6월까지 왔어요. 바로 직전달. 아 근데 엄청 과거 같아요. 갑자기 직전 달이라고 하니까. 도서전이 있었잖아요. 제일 컸죠, 그게. 상반기에 가장 큰 행사하지 않았나. 사실 도서전이 이제 진짜 전체 브랜드 다 같이 준비하는 행사여가지고 도서전에서 어떤 책이 가장 많이 팔렸는지 혹시 알아요? 그 브랜드. 세미콜론이 일단 언제나 다음 떡볶이가 기다리고 있지 김겨울 작가님의 신작이 제일 많이 나갔고 이거는 세미콜론에서도 제일 많이 나갔지만 이음사 출판구로 통틀어서도 가장 많이 나가지 않았나요? 맞아요. 도서전 판매 1위. 맞아요. 떡볶이 책은 세미콜론의 푸드 에세이 띵 시리즈에서 떡볶이 편으로 나온 책이거든요. 우리의 겨울 언니께서 낸 떡볶이 예찬론. 여름 첫 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 책이 제일 많이 나갔고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김겨울 작가님이 북토크도 도서전에서 직접 하시고 사인회도 직접 하시고 네, 그래서 기억나요. 네, 사인회 하던 날에 어떤 그 현장 분위기. 그날 너무 긴장됐어요. 저도 덩달아서 이름사는 도련한 출발이었어요. 제일 많이 팔린 책. 많이 봤어요. 바코드 찍으면서 기사날 때. 네. 판매할 책들을 그 전날 이제 계속 새로 주문을 넣잖아요. 다음날 이제 또 DP를 해야 되니까 오늘 많이 나갔으니까 내일도 이 정도 시키면 되겠다 해서 늘 시키면 모자라요. 늘 모자랐어요. 늘 그거는 정말 왜 이렇게 못 맞추는지 모르겠지만 도련한 출발도 그런 책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먼저 선보이려고 만들었던 굿즈가 있었어요. 잡동사니 미니 스프링 노트가 있었거든요. 이름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반 홈페이지 회원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북샵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북클럽 오픈하면서 북샵도 조금 정비도 하고 리뉴얼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저자 사인본이라든지 현장에서만 판매했던 굿즈들을 온라인에서도 하실 수 있게 업로드를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의 상품들을 업로드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샵도 선생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근데 예전에 믿음사 입사하기 전에 거기 북샵에서 굿즈 산 적 있어요. 어떤 거 사셨어요? 그 무선 충전기. 아 네, 배송 빨리 오던데요? 그거 되게 옛날이에요. 2000 언제였지? 18년인가? 막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방금까지는 어떤 책이 제일 많이 팔렸나요? 저희는 보이드 씨의 기묘한 저택이라는 하재은 작가님 책이 제일 많이 팔렸고요. 소원을 들어주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주인공으로 펼쳐진 옴니버스 이야기고요. 소원을 들어주는데 그냥 소원을 들어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각자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판타지 소설이고 하재은 작가님이 한국 2세대 판타지 마에스트로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게 도서전에서 다시 이 책에 선정이 돼가지고 옛날에 출간됐던 거를 저희가 다시 리커버해서 판매를 하고 이게 새로 나왔네? 이러면서 많이 사주셔서 아무래도 그 리커버하는 책들이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화제도 되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리커버들 다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님들한테 일러스트 받아서 새로 만들고 이러니까 더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표지가 진짜 예뻤어요. 약간 그 저택 표지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독자님들 다 주고 제가 없어요.
사이언스 북스랑. 사이언스 북스는 사실 그렇게 많이 판매되지 않았어요. 근데 책이 두꺼워서 그런 거 맞아요. 책이랑. 그치? 사북 책이 워낙 두껍고 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도서전에서는 그렇게 많이 판매되지는 않고 대신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던 패밀리데이에서는 오히려 많이 판매가 되는 편이고 그래서 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이것도 이제 도서전에서 나왔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홍보도 많이 부족했고 워낙 어찌됐든 두꺼운 책이고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지는 않았었어. 조금 아쉬웠어요. 원자폭탄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워낙 재밌는 책이고 오펜하이머라는 8월달에 개봉하는 도서의 약간 원작 도서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양장본이 있었어요. 저희 사북에 그게 45,000원짜리가 있는데 이번에 영화 개봉을 맞이해서 25,000원에 페이지를 압축하고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특별판으로 나왔고 이 영화 개봉하면 그쵸. 기다리고 네. 있어요. 응. 8월 15일에 맞아요. 개봉을 하거든요. 감독이 진짜 대박이잖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고 주연 배우들도 진짜 빵빵해요. 킬리언 머피도 나오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나오고 영화 개봉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니까 생각보다 네. 많은 일이 아, 있었다는 맞아요. 거를 느끼게 됐고 이제 상반기 결산을 하는 이유는 하반기를 또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서 혹시 하반기에 관심 있게 보는 책들이 있으면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절 쳐다보시죠. 이렇게 계속 갔으니까 그렇게 저희 황금가제에서는 여름에 읽기 좋은 으스스한 소설로 찾아뵙는데요. 황금가제가 또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추미스 맛집이잖아요. 명가 추미스 명가 알라딘 추리 미스터리 랭킹 1위 브랜드 제노사이드 13계단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다카노 가즈아키 선생님의 11년 만에 신작을 출간 예정이에요. 건널목의 유령이라는 작품이고요. 건널목에서 유령을 보게 되는 이야기고요. 주인공인 기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찾아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담비에서도 되게 여름 기대작이 하나 있는데 엘리엇 페이지의 페이지 보이라고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유명한 트랜스젠더인 엘리엇 페이지의 회고록이거든요. 자전적인 에세이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브랜드 내에서도 그렇고 하반기에 있는 책 중에서는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책이거든요. 저도 지금 편집자님께서 살짝 원고 주신 거 조금 읽어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실제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많이 접해보지 못했고 특히나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책이에요. 이름사는 여름마다 늘 찾아오는 워터프루프 북이 이제 또 7월에 나올 예정이어가지고 그거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는 매일가 영원 에세이 시리즈에서 8명의 작가님의 글을 실어요. 두 종이 나오는데 하나는 나의 문학, 하나는 나의 친구거든요. 그래서 문학과 친구라는 것에 대해서 8명의 작가들이 어떤 내밀한 이야기를 썼는지를 워터프루프 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동네 서점 두두디 북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워터프루프 북 나오면 거기서 파도 타기 북클럽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패들보드 위에서 그거를 타면서 워터프루프 북을 읽는 거예요. 귀여워. 진짜 재밌어 보여요. 아니, 멀미가 안 나나요? 진짜 타면서 읽진 않겠죠. 아, 이렇게 하면서 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냥 그 물 위에서 유유자적. 바다 위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워터프루프 북이 젖지 않는 책이니까 그것의 물성을 이용한 너무 재밌는 네, 행사인 재밌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은 부산에 그런 행사도 있다는 거 알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반기 결산했으니까 다시 달려보는 것으로 하고 상반기 결산 소감이 어떠신지 모여보니 상반기가 진짜 빨리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내가 그래도 좀 많은 마케팅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너무 고생했다. 네, 새삼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저희가 브랜드끼리 공식적으로 모이진 않잖아요. 이렇게 같이 얘기해보니까 재밌기도 했고 진짜 브랜드별로 조금씩 다른 느낌도 있어서 그런 공통점 차이점을 찾는 재미도 있었고 저도 대미능사 TV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SNS에 올라오는 한 그 마케팅 포인트를 위해서 이렇게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 들어서 저는 되게 걱정하길래 친구들이 이 촬영에 대해서 아닌데 잘할 것 같은데라고 오늘 촬영을 하고 나서 든 생각은 하반기 결산 한 번 더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 괜찮은 것 같아요. 하반기 결산을 해도 또 나오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이제 우리 일하러 가자.
지금 저희가 옷을 다 다른 색 옷을 입었잖아요. 각자의 브랜드의 컬러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황금가지, 노란색, 새로 사셨다고. 오늘 처음 입었어요. 사복도 네, 좀 약간- 그 어떤 이런 나오는 책들의 아이고 톤에 맞춰서 맞아요. 코스모스나 약간. 네. 지혜 씨 원래 아주 컬러풀한 거 좋아하는데 이런 톤으로 입어봤고 세미콜론 밤비도 요리서 실용서 많이 내니까 그런 좀 발랄하고 재치 있는 느낌을 네. 주고자 분홍색. 저 이런 색 옷 원래 없어요. 근데 샀어요. 이거 근데 사고 보니까 형광기가 너무 도는 거야. 그래서 아까 놀랐잖아요. 잠깐만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아무튼 덕분에 옷도 사고 좋았다.